안녕하세요. 오늘 찍먹해볼 제품들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보스의 QC45, 소니의 WH-1000X 마크5, 그리고 에어팟 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비마트를 보다가 소니 헤드폰을 파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구입하면서 이른바 3대장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을 모두 갖게 되었는데요. 그 김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3대장 비교라고 했지만 기본 틀은 보스, 소니 비교고 맥스는 약간 깍두기 느낌입니다. 요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출퇴근용이나 일상용으로도 많이 구입하시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에어팟 프로도 거의 안 쓰는 사람이라서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걸 주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걸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능은 전문적인 채널에서 비교한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공항, 비행기에서의 사용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전 보스바입니다. 보스가 노이즈 캔슬링 기술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상용화를 시키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발전시킨 게 보스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보스의 둥둥거리는 저음을 좋아해서 2008년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써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착용감입니다. 오늘 말하려는 착용감은 1시간 이내의 짧은 착용이 아니라 최소 6시간 이상, 한국 출발 기준 홍콩 이상으로 멀리 가는 장거리 비행 기준입니다. 일단 이 분야의 압도적인 꼴찌는 에어팟 맥스입니다. 제가 에어팟 맥스를 출시 초기에 구입하고 제품에 만족해서 더 이상 타 브랜드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안 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아예 동생을 줘버렸거든요. 사실 지금도 일상에서 사용하기엔 맥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사용하는 애플 제품이 3개 이상 되면 무조건 애플 제품이 편합니다. 연결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맥스가 절대적으로 무거운 건 맞는데 1대1로 비교하는 게 아니면 그게 엄청나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펙보다 체감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독일까지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 다음에 환승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려서 바로 QC45를 샀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오래 착용을 하니까 정말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틈 사이로 은근히 소리가 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추가로 말하자면 에어팟 프로로 비행기 타는 건 일본과 상하이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귀 아파서 못 끼겠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탑승하는 순간부터 헤드폰을 착용하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계속 쓰고 있는 스타일인데 QC35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몇 시간 넘는 비행 몇 번 했어도 한 번도 아프거나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소니는 일단 5시간까지는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 캐링 케이스 폴딩 부분인데요. 이 분야의 꼴찌도 압도적으로 맥스입니다. 하드 케이스 없는 거 공항 다닐 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항 갈 때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방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데 맥스는 너무 보호가 덜 됩니다. 그 때문에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요. 보스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꽤 줄어듭니다. 추가적인 장점은 여기에 수납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탑승권하고 여권을 잠시 넣어놓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드 케이스가 직육면체에 가깝기 때문에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요. 소니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긴 한데 아보카도 같이 생겼어요. 소니는 마크5부터 폴딩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케이스 안에 홈을 파놔서 그 모양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 본인의 머리 사이즈에 맞게 길이를 뽑아놨다? 그럼 다시 넣을 때 원래대로 줄인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착용할 땐 내 머리에 맞게 밑에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소니는 그게 없어요. 뭐가? 센스가. 이거 줄 색깔 뭔데? 세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입니다. 솔직히 어느 헤드폰이든 착용하고 노래 틀어놓으면 비행기 엔진 소리는 잘 막아줍니다. 노래 안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링만 켜놨을 때 엔진 소리를 가장 잘 막아주는 건 에어팟 맥스였습니다. 근데 에어팟 맥스는 비행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소음을 제일 잘 막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오버해서 지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외부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맥스는 어웨어 모드도 가장 오버해서 들려주는, 그러니까 증폭해서 들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쓰다가 다른 제품 주변음 모드 쓰면 쓰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기내 기준으로 헤드폰 안 벗고 승무원과 대화할 수 있는 건 맥스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는 벗고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음질입니다.
원래 보스의 특징은 저음역이 둥둥거리는 거잖아요. 제가 보스 바가 된 것도 이 부분이 아주 컸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QC45는 예전하고 비교하면 둥둥거리는 게 줄어든 것 같아요. 약간 먹먹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엔 EQ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제품 쓰고 나서는 앱으로 약간 조절을 해서 사용합니다. 제 취향 기준으로는 EQ 조절로 해결이 되긴 되더라고요. EQ를 껐을 때 기준으로는 소니가 조금 더 해상력이 좋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화 음질은 제가 이것들을 끼고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할 말이 없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디자인입니다. 모두가 얘기하지만 QC45는 35랑 너무 똑같지 않냐. 근데 35뿐만 아니라 그전 유선 모델인 25, 15, 오니어랑 비교해봐도 큰 틀에서는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발전이 없는 건데 착용감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엔 보스가 소니한테 밀리는 형국인데 여기서 착용감까지 밀리면 정말로 노답이라서요. 발전이 없는 게 어쩌면 발전시킬 게 없어서 변화가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히 바꿨다가 그나마 호평받는 착용감에서까지 마이너스가 될까봐 유지하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니의 경우는 디자인과 별개로 뭐랄까 제품이 구조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제품을 처음 본 게 하이마트에 있는 청음용 제품이었는데 저는 목업인 줄 알았어요. 되게 가벼운데 약간 좀 장난감 같기도 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각종 버튼들입니다. 보통 물리적 버튼이 직관성이 좋다고 하는데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데 버튼이 3개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노래 앞뒤로 넘길 때는 뭘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전원 버튼의 경우는 보스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도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소니의 경우 전원 버튼과 모든 전원이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뭐가 전원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눌러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사용자에게 한 단계를 더 요구하는 거죠. 공넘김 볼륨 조절 같은 경우는 소니가 훨씬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보스를 쓰면서는 공넘길 때 헤드폰으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폰을 꺼내거나 워치로 바꾸는 게 차라리 빠르거든요. 제가 QC35 나오자마자 샀으니까 7년을 썼는데도 아직도 못 외웁니다. 반면 소니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작동이 가능하죠. 다만 착용감을 살짝 조절하려고 이어컵을 만지는 게 제스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도 보스처럼 다음 곡, 이전 곡이 버튼 여러 번 누르는 거라 그냥 워치나 폰으로 조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제 선택은 보스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주 사용처가 장거리 비행이다 보니까 열몇 시간을 써도 편안한 착용감이 다른 단점들을 상쇄시켜 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스의 단점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착용 감지 센서가 없는 게 좀 불편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게 없다니. 에어팟 프로 이후에 이 기능이 익숙해졌다 보니까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끌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근데 저는 노이즈 캔슬링을 끌 거면 이 헤드폰을 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 단점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단점인 줄 알았던 게 보이스 프롬프트라고 해서 연결이 되거나 이제 모드가 어떤 건지 음성으로 알려주는 게 있는데 Battery 100%. Connected to HSK's iPhone and HSK's iPad. 이게 생각보다 멘트가 길어가지고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앱에서 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겪은 적은 없는데 보스 제품 종특으로 멀티포인트 기능 쓸 때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다른 사람 제품과 간섭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페어링 얘기를 하면 이 분야 끝판왕은 당연히 애플입니다. OS 단에서 해주는 편리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테스트해본다고 일상에서 좀 써봤는데 폰, 패드 이렇게 두 기기만 사용하는 건 모르겠는데 맥북까지 있으면 좀 귀찮아지거든요. 알아서 연결해주는 애플칩이 최고입니다. 짱짱맨. 앱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다 큰 쓸모는 없는데 깔끔하기는 보스가 좀 더 낫습니다. 소니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앱이 좀 별로예요. 각 메뉴가 뭔지 알 수도 없고 UI 구조가 좀 엉망입니다. 다행히도 처음에 세팅해 놓으면 그 이후엔 둘 다 앱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 네,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3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3가지 모두 좋은 제품인 만큼 각자의 주 사용처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